드디어 기다리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최종의 성공개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번 성공개에서는 노상철과 형구탁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펼쳐졌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상철은 서장실로 쳐들어가 박형식의 사체를 부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형구탁이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수상한 기류를 바로 캐치해낸 노상철은 형구탁이 예영실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 액자를 만지작거립니다. 이 사진은 형구탁과 예영실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요. 노상철은 입으로는 아무 말도 내뱉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형구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노상철의 의도를 알고 있는지 형구탁은 더 이상 부검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쿨한 척 부검을 허락했지만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형구탁. 아마도 그는 예영실로부터 부검을 하지 말라는 말을 전해 들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박형식의 죽음을 끝으로 박다은 사건이 덮일 수도 있었지만 상황은 그들의 생각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 것 같네요. 예영실이 부검을 막으려는 이유는 마취제의 성분 때문인 듯합니다. 예영실이 보낸 킬러는 박형식에게 이상한 약물을 주사했는데요. 이로 인해 그는 살아있는 채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만약 이 약물이 부검에서 발견된다면 박형식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예영실의 꼬리도 잡히게 될 듯합니다. 물론 서로 엮여있는 형구탁 역시 나락을 가게 되겠죠? 하지만 그 전에 형구탁은 정우를 죽이려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 같네요. 지금 현재 형구탁은 박다은 사건에서 완전히 발을 빼버린 상황입니다. 병무와 민수는 형구탁이 서장으로 있어야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구탁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죠. 한편 과거 사건 조작 혐의는 전부 김희도가 뒤집어 쓴 상황입니다. 김희도가 양심 고백을 하고 진실을 밝혀주지 않을까 했지만 그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형구탁은 보영이 사건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는데요. 이제 박형식의 사건만 잘 마무리되면 다은이 사건 역시 아주 깔끔하게 매듭지어지는 상황. 참고로 이런 전개는 원작과 아주 비슷한 부분입니다. 원작에서의 형구탁도 미꾸라지처럼 과거 사건에서 빠져나갔고 정우는 그에게 아무런 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이 다소 고구마 같기는 한데요. 원작은 다른 방식으로 형구탁에게 죄를 묻게 됩니다. 사실 형구탁에게는 절대 밝혀지면 안 되는 비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유서를 조작했는데요. 원래는 그의 것이 아니었지만 조작된 유서로 인해 그는 아주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된 거였죠. 그런데 이 사실을 정우의 아버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형구탁은 정우의 식당에서 변호사를 설득해 유언장을 고쳐쓰게 만들었는데요. 이때 함께 있던 정우의 아버지가 당시의 상황을 똑똑히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변호사는 상호 간 배신을 방지하기 위해 정우 아버지에게 유서 원본을 전해줍니다. 원작에서는 정우가 이걸 가지고 형구탁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11년 전 사건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인지 드라마에서는 완벽히 삭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원작에서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결말쯤에서 정우에게 엄청난 불행이 찾아옵니다. 드라마판과 달리 원작에서는 정우의 아버지가 곁에서 힘들어하는 정우를 케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정우가 오랜 친구 형구탁에 의해서 누명을 쓰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인 정우 아버지는 형구탁을 찾아가 달려들게 되는데요. 형구탁은 죽일 듯 달려드는 정우의 아버지를 보고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정우의 아버지는 형구탁의 목을 조르며 격한 분노를 표출했고 형구탁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를 밀치게 되는데요. 밀쳐진 정우의 아버지는 뒤통수에 강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아들 정우가 겨우 결백을 증명했는데 아버지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만 상황. 원작에서 이런 식으로 정우의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형구탁을 확실히 벌하기 위한 일종의 드라마틱한 장치였던 것이죠. 형구탁의 행동이 비록 정당방위였다고는 해도 그가 사람을 죽인 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죠. 이 일을 계기로 형구탁은 해외로 도주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침 예영실도 상황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도주를 하려 하지만 정우가 이들을 막아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설이 정우를 따라 나서게 되고 마지막 클라이맥스의 히로인으로 큰 활약을 하게 되죠. 원작은 이렇게 정우의 아버지를 죽이고 해외로 도주하려던 형구탁이 정우의 손에 잡히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드라마판은 결말이 완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원작처럼 형구탁에게 물을 수 있는 죄가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원작에서는 정우의 아버지를 죽게 만드는 큰 죄를 범했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정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음의 예고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정우는 어떻게 알았는지 수호의 비밀 장소에서 형구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우의 사슴 같은 눈망울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고 형구탁에게 원망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믿었던 삼촌에게 배신당한 정우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단 뜻이겠죠. 형구탁은 너무나 차가운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 말이죠. 형구탁은 정우를 쓰러뜨리고 온실지하에 불을 지르게 되는데요. 아무도 모르게 박다은의 시신과 정우를 이 안에 묻어버리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우를 온실로 이끈 인물은 수호가 분명한 듯 합니다. 그동안 잠자는 백설공주를 지켜주며 왕자 정우를 기다려왔던 수호. 박형식의 병원에서 나온 뒤 수호는 정우에게 진실을 전해주려 했을 겁니다. 원작에서는 중간에 매개체로 하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호는 이번에도 어딘가 숨어서 아버지와 정우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온실 지하에 불을 지른 것이죠. 과연 이때 수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잠자는 다은이에 대한 걱정이 아닐까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수호는 아버지가 아닌 다은이 시신을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닐까요? 수호에게 아버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다은이는 그가 아버지로부터 지켜주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일 텐데요. 어쩌면 수호가 다은이 시신을 지키기 위해 불길 속에서 죽어가는 충격적인 결말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구탁에게는 아들 모두가 자신 때문에 죽는 게 어떤 형벌보다도 무거운 천벌이 아닐까 하네요. 그리고 불길 속에서 정우를 구하기 위해 달려오는 건 역시 노상철이지 않을까 합니다. 처음에는 정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지만 이제는 노상철이 정우의 수호천사가 돼버린 것 같네요. 과연 마지막 회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